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의 핫스팟. 네, 오늘은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님을 만나러 달려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오늘 또 누추한 우리 의원실까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의원실을 돌아다니면서 네. 이렇게 열심히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오랜만에 방송에 나오셨으니까 저희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부터 먼저 해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뵀는데요.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요? 네, 저도 추석 명절 때 우리 서대문 주민들 만나 뵙고 많은 또 이야기 듣고 앞으로 의정 활동을 참고하면서 더욱 열심히 의정 활동하려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지지 보내주시고요. 우리 박정호 기자의 네, 핫스팟. 네. 계속 열렬히 지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핫스팟 그 프로그램명 아까 외운다고 하셨는데 못 깜빡했어요. 외우셨어요. 네. 예. 메모해야겠습니다. 메모하세요. 자, 반갑게 인사를 좀 드렸는데요. 네. 추석 민심 말씀하셨어요. 네네. 좀 돌아보니까 어떻던가요? 평화와 이제 민생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평화와 민생. 네네. 네네. 근데 뭐 평화 이야기는 뭐 이미 우리 예. 국민 여러분들께서 맞아요.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계시죠. 그렇죠. 사실 지난해만 해도 이 남북 네. 관계가 사실 얼마나 유중했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전쟁 위험이 정말 높았잖아요. 거기다가 또 북미 트럼프와 김정은 위원장의 설전과 네. 또 막말 공방.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했는데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열의를 하셔가지고 네. 이 남북 관계를 아마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네, 정말 남북 관계를 잘 개선해 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매우 안정적으로 지켜보고 계신 것 같고요. 네. 또 많은 희망을 걸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언제인가는 우리가 열차를 타고 북한을 통해서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 가는 그런 아름다운 꿈을 우리 청년들도 함께 꾸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 김영호 의원님 아드님, 제 딸도 그렇고 수학 여행은 우리 그 철도 타고 유럽으로. 꼭 서대문의 가자역을 이용해 주십시오. 네. 경의선이거든요. 서대문의 가자역. 경의선.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역 선전하시는 의원님은 처음 봐요 지금. 근데 경의선 원래 이제 서대문이 중국으로 가는 대륙의 길입니다 원래. 그렇군요. 네.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구파발루에서 가는 예전에 이제 그 중국의 사들들이 저쪽 그 평양으로 해서 개성으로 해서 역사적으로 지금은 은평구지만 은평구 쪽으로 해서 그 무학재를 건너서 서대문에 이제 사대문 안에 들어왔던 그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자역에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중국의 단동까지 약 530km밖에 안 됩니다. 530km. 네. 그러면 KTX가 뭐 300km 다닌다고 치면은. 근데 북한은 당분간은 하차는 안 할 거예요. 근데 북한이 개혁 개방하기 전에 그 하차를 허용하지는 않으니까 아마 논스톱으로 가게 되면 1시간 반 만에 중국 단둥 갈 수 있죠. 중국 단둥에서 베이징까지도 4시간이면 갈 수 있거든요. 네. 고속전철로. 그러면 5시간 만에 거기까지. 그러면 뭐 5시간 반 만에. 가자역에서 승차하셔서 베이징까지 한 5시간이면 베이징에서는 또 유럽으로 가는 열차들이 대기하고 있고요. 뭐 그런 시대를 정말 맞이할 수 있게 된 거죠.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소설 속에나 볼 수 있던 상상적인 그런 일이었는데 이제 가시권이잖아요. 현실로 될 수 있다. 그럼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국 가실 때는 가자역에서 꼭 열차를 타시고 가자 수색 이쪽 경의선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추석 민심 평화 또 그 평화를 통해서 우리 민생이 나아질 수 있는 그런 방향들 많이들 기대를 가지고 하고 그 희망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도 이제 7일 일요일에 진행이 되고 그거 좀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얘기는 저희가 좀 뒤에 가서 하도록 하고요. 근황 얘기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지난달에 토크 콘서트를 하셨더라고요. 저희한테 말도 없이 콘서트를 하셨어요. 좀 조용하게. 알았으면 가서 또 방송했을 텐데. 제가 그 지난해에 후원금 모금 과정을 모금 과정이 아니라 모금에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해서 이제 사실 후원금을 좀 모금하는 데 도움을 청하는 동영상을 만들었는데요. 그때 약속을 한 게 법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 그래서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 입법 준비를 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렸었어요. 법안을 준비하겠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법안을 국회의원이 발의하겠다. 이런 약속을 해서 지난번 9월 17일 날 토크 콘서트는
자폐성 발달 장애인과 함께하는 네. 그런 토크 콘서트였고요. 제 1회는 이제 홍대에서 했어요. 그 청년 홍대에서. 뮤지션들의 아주 열악한 환경을 좀 들어보고 네. 그 청년 뮤지션들이 조금이라도 좀 더 공연에 대해서 좀 보상도 좀 그러니까 좀 적당한 지금 굉장히 그 청년 뮤지션들이 어렵죠. 그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청년 뮤지션들을 좀 도울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서 청년 뮤지션을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도 한번 했었죠. 네. 그게 처음이었고 이번에 발달 장애인들을 위해서 콘서트를 하셨고, 네. 그럼 이걸 가지고 관련된 법안도 만드시고 이럴 계획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걸 대표 발의하신 내용도 있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장애인 특히 이제 자폐성 발달 장애인이 약 9만 명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그 담당하는 특수교사들 있잖아요. 네. 교사가 비율을 따져보면 약 4명에서 6명당 1명의 그러니까 장애인 4명에서 6명당 1명의 특수교사가 이렇게 배정되거든요. 뭐 우리 박 기자님도 아이를 키워보시지만 비장애인 아이도 엄마 아빠가 케어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애인 4명과 6명 정도를 한 명의 특수교사가 담당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저는 맞지 않다 보거든요. 그래서 그 숫자의 비율을 2명,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1대1 교육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여건상 2명의 발달 장애인을 한 명의 선생님이 케어해야 된다는 이런 법안입니다. 그것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지자체와 국가가 부담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쨌든 이제 법안 발의가 됐으니까 이 다뤄지고 법사위까지 가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좀 가능성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발달 장애인 문제가 사실 국민적인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정치인들이 주로 이제 대중 정치를 많이 선호하지만 사실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의정 활동과 법안 준비거든요. 그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약자가 저는 발달 장애인이라 보고요. 발달 장애인을 외면하는 특히 장애인들을 외면하는 그런 정치인은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 없다고 보지만 만약에 그 법안을 외면한다면 정말 국회의원의 자격이 안 된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여야가 따로 없는 거죠, 사실. 그럼요. 근황에 대해서 좀 저희가 들어봤는데요. 지금 이 방송 저희 오마이뉴스 유튜브와 오마이뉴스 TV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방송하고 있는데 저희 김호선님께서 김영호 의원님 미남이세요라고. 저희 카메라가 좋아서 그렇죠? 실제로 보면 더 낫습니다. 제가 뭐 방송에서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카메라 빨이 별로 안 맞아가지고. 김호선님 직접 보시면 더 미남이십니다. 카메라가 낫습니다. 그리고 뉴스 넘넘님이 지난번 서울 강남 유세 때 버스 타신 분 맞나요? 기억하시는 분이 있네요. 그때 박원순 시장 후보 그 유세 때. 제가 비서실장. 14일 비서실장. 너무 짧다. 14일 비서실장 활동하셨는데 그때 저희 강남에서 방송했었죠. 그렇죠. 박 시장님 당선의 1등 공신 이렇게. 1등 한 3등? 15등 공. 겸손하십니다. 15등 공신 김영호 의원님. 페북에서도 아까 저희가 추석민심 말씀드렸는데 추석민심은 남북한 서로 잘 되는 거죠. 지금처럼 대통령의 리더로서 남북한 서로 사이좋게 진보 정권에서 완성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댓글도 주셨네요.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추석 민심, 그 추석 밥상에는 우리 남북 정상의 이 두 사람의 만남, 또 백두산 천지에서 손 들고 있는, 손 잡고 있는 이런 장면들을 많이 얘기를 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멋졌죠. 저는 깜짝 놀랐는데 의원님 어떤 부분이 2박 3일 동안 평양 정상회담 일정 중에 어떤 부분이 제일 관심이? 저는 이제 마음을 막 졸이면서 봤던 장면이 사실 그 평양 순안공항에 대통령 도착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공항에서 이렇게 마중 나와 있는 모습. 그래서 대통령이 그 김정수 여사님이랑 비행기에서 내려서 처음 이렇게 평양 순안공항에서 만나는 그 모습이 사실 전 제일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이렇게
첫 만남이라는 게 맞아요. 있잖아요. 예. 저는 그때 정말 너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네. 또 김정은 위원장도 진심으로 반기고 신뢰하는 맞아요. 모습을 포옹. 네, 표정에서 봤는데요. 네. 저는 이제 국가 정상회담을 볼 때 주로 그 지도자들의 표정을 많이 읽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의 시진핑은 그 표정에서 모든 것이 나와요. 그래요. 네네. 제가 예전 페이스북을 보면 네. 그 아베랑 그 시진핑 국가주석이랑 만났을 때 특히 야위따오 문제로 양 국가가 매우 긴장감이 고조됐을 때 네. 둘이 한번 만났을 때 거의 시진핑이 아베를 바라보는 모습은 거의 시정잡배 바라보는 정말 그런 그랬어요. 네, 표현이 나왔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 사드 전과 후에 그 시진핑의. 정상회담의 만남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페이스북에 사드 네.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만났을 때 시진핑 국가주석의 표정을 주목해라. 이런 글도 썼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요. 예. 시진핑 국가주석은 표정을 숨기지 않아요. 김정욱 국방위원장도 순환공항에서 네. 굉장히 표정이 진지했지만 진심으로 반기는 모습이었는데 네. 그리고 제가 한 오후 저녁 시간에 그 한국 매체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표정을 봤는데 순간 제가 걱정도 좀 했었어요. 그 복도에서 표정이 잡혔는데 네. 매우 어두운 표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뭔가 그 회담 속에 어려운 네. 문제를 맞이했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예. 하여튼 뭐 결국은 이제 백두산도 가시고 마지막까지 그렇죠. 김정은 위원장이 대통령과의 아주 정말 친절한 이제 국가 절친이 네, 됐죠. 예, 예. 그런 그 밝은 표정을 보고 네.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매우 강력한 신뢰를 보내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네. 이 순환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그 감동적인 장면 네. 쭉 이어졌는데 네. 저는 사실 그 지난 2000년에 이 김정일 위원장과 김대중 대통령이 네. 만나서 같이 차를 타고 왔잖아요. 그때 제가 프레스센터에 있었어요. 그랬어요? 저 그때 기자였을 때. 네, 그때는 김정일 위원장이 순환공항에 나올 것을 아무도 몰랐을 때예요. 맞아요. 근데 갑자기 프레스센터가 막 웅성웅성해요. 근데 갑자기 누가 뒤에서 야 김정은이 나왔어 그러는데 김정일이. 김정일이. 예. 네. 그때 모든 기자들이 다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치고 정말 막 흐느끼고 그랬어요. 야, 그 당시 기자하셨으니까 네. 네. 또 그때 일을 말씀해 주시네요. 네. 근데 이번에는 사실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했죠. 저도 네. 이번에 그 DDP 안 나왔으면 삐질 뻔했어요. 사실. 프레스센터에 저도 있었어요. 저는 이번에 있었는데 이번에 있었구나. 네. 좀 몇몇 기자들이 안 보이니까 처음부터 안 보이니까 네. 김 여정 왔다 갔다 하고 네. 안 나오는 거 아니야? 막 웅성웅성 되는 그럴 수 그런 분위기가 있죠. 있었는데 나와서 딱 서 네. 있더라고요. 그거 보고 됐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저는 그 맨 처음에 차를 같이 안 타고 가더라고요. 네. 따로따로 차를 타고 가서 아니 김정일 위원장하고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거기서 또 얘기를 나눴는데 이번 좀 아쉽다 했는데 네. 나중에 봤더니 퍼레이드를 카퍼레이드까지. 했어. 야 이거 보고 대단하다. 네. 저는 그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생각한 것 이상으로 정말 북측에서 이렇게 준비를 했고 정성을 다해서 이번 정상회담을 마련했구나 이런 걸 네. 느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북한의 체제를 네. 완전히 장악했다라는 자신감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또 비핵화 의지를 천명했잖아요. 네. 그런 의지도 확실히 엿보인 거죠. 네, 네. 이 백두산 천지를 그렇게 맑은 날에 가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고 하던데. 제가 백두산 천지를 5번 갔는데요. 중국 쪽으로 나오셨죠? 네, 중국 쪽으로 갔는데 예. 5번 다 천지를 봤습니다. 네. 그래요? 저는 천지를 야, 뭔가 기운이 네. 좋을 거야 만져야 돼. 근데 전 천지를 누구나 보는 줄 알았어요, 사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뭐 한 시민들과 뭐 백두산 네, 천지 네. 얘기하다가 3번을 갔는데 3번을 못 봤다는 분이 있어요. 야, 네. 저도 20살 그때는 제가 이 얘기를 안 했어요. 5번 다 봤다는 얘기를 안 했죠. 그러면 네. 3, 5, 15, 15대가 덕에서 네. 대단하시네요. 저도 20살 때 중국 쪽 통해서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좀 못 네. 봤어요. 그러셨어요? 예, 다 안개가 껴 있고 이래가지고 보질 못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 네, 북쪽을 통해서 정말 장군봉 그 그러니까 천지 그쪽으로 가야죠.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예, 김용호 의원님하고 같이 가면은 또 맑은 날에 천지를 볼 수 네. 있다. 여러분들 이걸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번에 대통령께서 네. 천지 이제 장군봉 앞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손을 딱 마주 잡고 네, 이렇게 좀 올리시면서 많은 국민들과 전 세계인들의 감동을 줬는데 저는 더 감동적인 것이 네, 대통령께서 생수
통을 들고 아, 천지물을 뜨시는 그런 정말 소박한 그런 네, 맞아요. 모습을 보고 아마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도 감동을 받았지만 그 역시 통치자라는 것은 굉장히 권위적인 모습을 많이 연출하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것을 그냥 무릎을 꿇고 그 천지물을 담아가는 그런 모습이 네. 통일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러니까 전 세계인에게 보여주는 네. 정말 멋진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 기획되지 않는 정말 인상적이었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시민들 손잡고 네. 그다음에 90도로 네. 펀더 인사하는 모습. 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네. 우리의 많은 동포. 예. 네. 이걸 볼 때 정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인품과 이 성품이 다 드러난 그런 네. 회담이기도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이 한미 정상회담 이어지고 네. 그다음에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이제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네. 중국 쪽 입장이 저는 좀 많이 궁금해요. 사실 중국 통이시니까 네. 꼭 물어보고 싶은데요. 중국의 입장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중국은 이제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이제 통일 정책에 대해서는 네. 또 일관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은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국경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북한의 이제 핵 개발이 중국 국익에 부합되지 않고요. 또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에 지금 굉장히 그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네. 한반도의 긴장 고조는 또 중국 국익에 부합되지 않거든요. 그런 네. 면에서 그러니까 네. 중국의 국익적인 측면에서 그렇죠. 중국 국익에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를 지지하는 입장인데 네네. 이제 문제는 이제 미국의 개입인 거예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미중 간에 그렇죠. 아주 관계가 무역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전쟁 나날이 약화되고 있고 네. 또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하거든요. 남중국해부터 해서 타이완 문제 네. 계속 근데 그쪽을 직접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것도 역시 국익에 따라서 미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네. 하지만 이제 북한은 전통적으로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뭐 50년대는 혈맹 관계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그렇습니다.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그 북한의 정책을 네. 중국에서는 매우 아주 유심히 지금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거기에 대한 견제구를 날릴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네. 그러면 근데 지금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다. 네. 근데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고 종전선언까지 가고 평화협정까지 간다. 이거는 막지 않겠죠,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기본적인 이제 원칙이나 네.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막을 방법도 없고요. 명분도 없고. 네, 명분도 없고 막지 못하죠. 그걸 막게 되면 또 대한민국 정부와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난번 사드 문제 기억하시지만 이제 네. 우리가 일방적으로 사드를 배치함으로써 중국에서 사드에 대한 이제 보복 조치를 시작을 했는데 그렇죠. 결국 예. 중국도 이번에 느낀 것은 대한민국이 매우 작지만 대한민국과 갈등이 생겼을 때는 중국 역시도 국제사회에서 명분도 잃고 네. 네, 또 대한민국으로부터 많은 그 어떤 무역 분쟁이나 그렇죠. 또 외교 문제에 네. 대해서 매우 심각한 국익에 우리 타격이 있을 수 지지를 있다. 얻느냐 못 얻느냐 뭐 그것도 중요한 네, 그런 문제고요. 것을 중국 정부도 이번 느꼈을 거예요. 네. 대한민국이 간단치 않거든요, 사실. 네. 예.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네. 이 상황을 계속 주시해야 할 텐데요. 근데 매우 복잡하게 진행될 겁니다. 음. 이 타협이라는 것이 협상이라는 것이 1대1 협상이 가장 단조로운 구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국과 북한과 미국 네. 이 3자 구도에서 이제 중국이 개입함으로써 그 협상의 구도는 매우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김정은 위원장도 미국을 대화하면서 또 중국과도 지지를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또 그 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중국을 잘 활용해서 지렛대 삼아서. 네, 북한의 또 국익을 또 보장받고 매우 복잡하죠. 네. 그러니까 외교 문제를 보면은 정말 이게 너무 고차원적인 방정식이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돼요. 근데 저는 외교 예. 문제를 거의 인간관계로 생각해도 이건 뭐 이런 표현이 적절치는 않지만 네. 거의 사람 관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접근을 하고요. 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북한 그러니까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강력하게 있다고 보는데
왜 우리 이제 그 보수 언론이나 네. 또 많은 국민들이 왜 그러면 핵 리스트를 공개하지 못하고 왜 비핵화를 바로 실천하지 못하느냐 이제 이런 또 문제 제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인 걸 내놔라. 네. 네. 지난번 백두산 정상회담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대한민국 정부 같은 민족으로서의 신뢰는 분명히 있는 건데요. 이제 김정은이 바라보는 트럼프와 미국 정부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느냐. 또 미국 역시도 김정은과 북한 체제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냐는 신뢰의 문제거든요. 민족도 다르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이 병행해서 지금 진행하는 프로세스로 가는데 이걸 일방적으로 선 포기 모든 것을 포기하면 우리가 나중에 해줄게. 지원할 것이다. 이제 이런 사례들이 어디죠? 시리아 리비아도 있었고 네. 뭐 우크라이나는 좀 다른 그런 모델이지만 사례가 있었지만 다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가장 지금 그 관건은 미국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일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종전 선언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그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어떤 회담이 아니라 미국 정부도 국제사회에 무엇인가 천명을 해야 된다. 한반도는 이미 이제 전쟁이 종식됐다. 종전 선언을 국제사회에 표방해 달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근데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 중국이 사실 핵을 보유하고 있는데 네. 미국이 그러니까 핵무기 선제 공격을 안 하겠다는 뭐 이런 선제 공격을 안 하겠다는 네. 약속을 국제사회에 천명하는 것도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매우 심리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단계라고 보죠. 네. 중국은 아마 국제사회에 관점인데? 천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핵을 선제 공격 안 하겠다 이런 그 국제사회의 약속이 필요한데요. 네. 저는 이제 그 김정은의 입장에서 늘 생각을 해요. 내가 김정은이라면 나도 살고 우리 체제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까. 그랬을 때는 저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키를 갖고 있지만 저는 네. EU 특히 이제 유럽 사회에도 많은 좀 메시지를 좀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김정은 위원장이라면 이게 우리가 이제 팟캐스트는 아니래도 네. 그래도 좀 자유롭게 좀 그럼요. 수 있죠. 예. 제가 김정은 위원장이라면 저는 바티칸에 계신 그 프란치스코 교황을 한번 초대하고 싶어요. 야, 본인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본인의 체제를 위해서라도. 왜냐하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금 남북 관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네,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정식 초대를 하면 저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북한을 방문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스위스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가톨릭 문화를 좀 알고요. 이제 본인은 이제 종교인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뭐 고해성사는 아니래도 통치 과정 속에 자기의 문제점도 유감을 표명하고 뭐 이 정도의 좀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을 교황님에게 말씀드리고 또 교황께서는 한반도의 평화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유럽 사회나 전 세계 세계인들에게 말씀을 했을 때 이런 모습들이 특히 유럽 사회에서는 정상 국가의 지도자로서 다시 한번 인식을 바꿀 수 있는 아주 그럼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바티칸에서 외교부 장관이 오셨어요. 대통령도 만나셨고 우리 국회도 방문해서 저도 만났는데 대통령을 원래 올 이제 10월달에 바티칸 초청을 하셨는데 아마 남북 관계 일정 때문에 답변을 그때 못 하셨고 얼마 전에 강경화 장관이 그 바티칸 외교부 장관을 만나셨더라고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금도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지와 평화 체제를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북한 당국에서도 프란치스코 교황을 한번 초청하는 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하면 제일 멋지겠죠.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 고르바초프가 사실 그 냉전을 종식시킨 장본인이긴 하지만 고르바초프가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모범적인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네, 임팩트예요.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제안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한번 요청하고 또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번 이런 평화의 프란치스코 교황을 북한에 초대해서 이런 퍼포먼스라고 뭐 종교인에게 퍼포먼스라는 건 적절치 않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은 퍼포먼스가 될 수 있죠. 뭐 이런 평화의 무드를 계속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좋은데요. 이 방송을 만약에 북에서 보고 있다면은 김정은 위원장한테 조언을 누군가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이미 그 스웨덴의 연구 단체가 있어요. 남북 관계를 우리나라 남북 관계를 담당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그 단체 일단은 제가 좀 얘기를 이렇게 아이디어를 하셨어요? 해서 그쪽에서 굉장히 스웨덴 측에서 진지하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예,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되면 네. 김용호 의원님 덕분에 성사가 된다. 그럼 이렇게 노벨 봐야겠네요. 평화상 후보가 되는 건가요? 야, 네. 저는 노벨 이 평화상까지 노리고 영광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께 바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좀 방송을 자유롭게 해서 죄송해요. 아유, 네, 네. 자유롭게 하는 방송입니다. 네, 그래서 오마이 조금 뉴스. 약간 오버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좋습니다. 야, 오늘 김용호 의원님 만나러 왔는데요. 예, 박정호의 핫스팟 이렇게 또 즐겁고 유쾌하게 방송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이 남북 정상회담 얘기를 하고 네. 자연스럽게 외교 문제로 넘어왔는데요. 네. 폼페이오 장관이 일요일에 평양에 갑니다. 네. 당일치기 방북이라고 하는데요. 네. 당일치기 방북, 김정은 위원장도 면담한다고 하는데 당일치기 방북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이미 어떻습니까? 조율은 거의 끝났다고 봐야죠. 조율은 네, 끝났다. 거의 조율 끝났는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아젠다, 그 의제에 대해서 네. 확실히 책임질 수 있는 음, 의지를 엿보러 가는 거죠. 아, 네. 다 그러니까 이제 끝났지만 네, 뭐 서신 교환하고 네,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의 눈이 돼서 가서 네, 보는 가서.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만나서 네.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를 확인하러 간다고 봐야죠. 아, 네. 그리고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있다면 네. 조금 이제 시기나 그 타이밍 그런 거를 조율을 어떻게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겠죠. 어디서 네. 할지 뭐 네. 이런 것도 얘기할 수 네, 있고 네, 네. 이 어쨌든 폼페이오 장관이 간다는 것 자체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있을 것이다. 네. 기정사실화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언제쯤 있을 것으로? 그러니까 11월 6일이 미국 중간 선거예요. 중간선거죠. 예. 그 전에 무리하게 할 것이냐, 아, 그 이후에 할 것이냐를 예. 미국 트럼프 정부는 이제 고민하겠죠. 아, 중간 선거 전에 한다는 것은 네. 매우 강력한 또 메시지와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11월 6일 전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뭔가 임팩트가 있게 네. 미국민들한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외교적 성과를 그렇죠. 할수 있는 게 있다면, 있다면 확실히 있다면, 네. 뭐 어떤 이견이 없고, 네. 완전 합의하에 뭐 북한이 완전히 더 그 진일보한 진일보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밟아가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뭐 확실한 국제사회의 약속이 있다면 네. 뭐 이런 확실한 조치가 있다면 11월 6일 전에 전에 해서 미국 중간 선거에 예. 남북 관계를 좀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네. 좀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문제가 조금 미국 국민들이 듣기에는 아직도 좀 조금 구체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지 이게 않고 뭐야, 감동적으로 말만 하는 거 이어지지 아니야. 않는다. 최소한 뭐 생수 정도는 떠야 될 거 아닙니까? 현지에서 그렇죠. 뭐 그 정도 감동적인 그 장면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렇게 무리하게 강행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미 한미 FTA도 잘 마무리가 네. 됐고 예. 또 캐나다 또 그 북미 네. FTA도 좀 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경제 분 분야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성과를 낸 게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 선거에도 좀 자신감이 있어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너무 무리할 것 같지는 않아요. 어쨌든 의원님의 분석을 보면 네. 이 북미 정상회담의 일정 네. 이걸 보면 얼마나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잘 됐는지 이걸 알 수 있다. 네, 있죠. 예. 하지만 트럼프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은 예정돼 있다. 그건 확정된 거다라고 보고요. 이제 저는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네. 원래는 표정이 좀 네. 어떨까요? 이게 만난다고 저는 하면 사실 그 표정을 봐야 되죠. 제가 우리 네. 송영길 위원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지난 열병식이라고 그랬나요? 그 구구절. 구구절 네. 때 시진핑 국가주석 방북설이 뭐 맞아요, 대대적으로 맞아요. 보도됐잖아요. 맞아요. 저는 간다고 그때 봤잖아요. 막. 저는 우리 몇몇 국회의원들에게 저는 안 갈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오. 네. 아니 네. 우리 의원님의 그 예측 이런 게 잘 맞는데요. 저는 이제 취재를 해서 제가 확보한 정보가 아니라 네. 제 느낌상 가지 못할 것이다. 그건 간단해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그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항상 배후 세력으로 의심받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잖아요. 시진핑 국가주석. 저번에 그 다롄 가서 만난 거 가지고 그렇죠. 트럼프가 막 화를 그때 냈죠. 구구절 때 예. 만약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북한에 북한을 가서 방문해서 그 열병식을 김정은 위원장과 지켜보는 그 장면, 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장면이에요. 그 장면이. 네. 북한과 중국이 이 정도 밀착해 있고 거의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라고 네. 보여줄 수 있는 그 장면. 네. 거기에다가 광장에서 예. 그 북한의 그 뭐 군인들 하고 군인들 그 무기. 열병식 네. 쭉 하잖아요. 네. 그거를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 자리에서 북한의 열병식을 같이 지켜보고 있다. 그 장면이 전 세계 매체에 노출되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저는 싫어하는 장면이 그 장면이라 보는 거예요. 네. 티안안먼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이 티안안먼에서 중국의 열병식을 바라보는 장면도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싫어할 것이고. 그렇겠네요. 네. 그게 이제 예전에 그 정통적인 사회주의 국가의 네. 어떤 우호 관계를 전 세계에 과시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 느낌 때문에 구구절 때 시진핑 국가주석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때 예상을 했던 거예요. 네. 정말 이 시진핑 입장에서도 비핵화가 잘 되려고 하면 자기가 안 가는 게 맞다. 또 네. 김정은 입장에서도 시진핑 주석이 안 오는 게 맞다 이렇게 네. 판단했고 그렇게 됐네요. 네. 야, 저희 핫스팟에 자주 나오셔가지고요. 네. 예측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많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페북에서도 네. 와 의원님 정우헌님께서 네. 의원님 멋진 아이디어입니다. 교황님과 김 위원장님이 만난다. 전 세계 핫 이슈가 될 겁니다. 한번 그럼요. 의원님이 추진하면 어떨지. 제가 정말 추진하고 싶죠. 제가 한번 편지를 한번 보내려고 그래요. 바티칸에. 예. 정말 김정은 위원장이 네. 그 사회주의 그 지도자끼리 만나면 뺨을 비비잖아요. 맞아요. 네. 예. 이렇게 두 번. 퐁, 네. 예.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오셨을 때 뺨은 직접 대진 않았지만 이렇게 두 번 포옹을 그렇죠.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손에 키스라도 한번 한다면 이거는 정말 전 세계가 정말 발칵 뒤집어질 거예요. 그게 생중계 된다면 네. 난리 나겠죠. 저는 거기에 예. 사실 북한은 이 방송을 아직까지 이렇게 전면 음. 개방하지 않거든요. 약간 통제가 가능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 북한 내부는 약간 통제를 하겠죠. 네. 하겠지만 북한 체제에서는 충분히 김정은 위원장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할 수 있는 퍼포먼스다. 네, 김정은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예. 꼭 이 방송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자, 사실 북에서 보고 계시면 이거 추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제 조만간 평양도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게 네. 저는 평양에 제 동기들이 있어요. 북한 친구들이. 북한 친구들. 제가 베이징대 나왔잖아요. 예. 사실 우리나라 300명 국회의원 중에서 네. 북한의 인적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좀 잘난 척 해야겠네. 네, 정말이죠. 그래서 그렇네요. 제가 동기 만나러 평양 간다. 네, 정말 동기들도 있고 네. 저랑 그 동기들이 사실 제가 정치를 하게 된 동기도 그 친구들의 영향도 꽤 커요. 제가 베이징에서 20대 청년 때 그 네. 친구들과 나눴던 이야기들 정말 수많은 얘기 나눴거든요. 밤을 새서 토론하고 뭐 통일에 대한 민족에 네, 대한 얘기. 그러니까 민족에 대한 얘기보다 많은 그때 그 당시에 청년이 안고 있던 문제, 체제의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통일에 대한 열망이 저희가 더 강해진 거예요. 네, 정말 그 방송에서 예. 드리지 못한 얘기도 많지만 네. 제가 빨리 한번 평양을 가서 그 가서-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고요. 제가 한번 수소문을 해보니까 외교관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요? 아직 확인되진 않았어요. 예. 네. 만날 수 있겠네요. 정말 간다면. 보고 싶어요. 아유, 동기 만나러 평양 간다. 음. 김효고 의원님의 제가 이제 방북 목적. 남북 관계가 이렇게 좋지 않을 때는 네.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 음. 찾는 과정 속에서 북한 당국이 이런 사실을 하게 되면 우리 동기들이 불이익을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 찾아봤어요. 예. 근데 이제는 남북 관계가 뭐, 워낙 좋고 그렇죠. 공식적으로 대학 동문을 찾는다는 것은 네. 북한 사회에서도 이견이 없을 아유, 거예요. 그럼요. 네, 그래서 친구 만난다는데. 꼭 이름도 불러보고 싶지만 네. 여기서는 이름은 안 불러보겠습니다. 네. 아니 오늘 그 14 공동선언 네. 11주년 기념 행사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 많이 가셨잖아요. 네. 같이 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사실 네. 우리 동료 의원들한테는 드리지 않았어요. 가서 그리고 지금 이번에 네. 그 오늘 가시잖아요. 네. 정말 많은 국회의원들이 같이 가고 싶어해요. 같이 가고 싶어하는데 티오가 티오가 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런 데서 제가 뭐 막 경쟁하면서까지 아하. 그러고 싶진 않고요. 네. 기회가 있을 거니까는요. 좀 그럼요. 기다리면서 이제는 이게 네. 가는 길이 점점 넓어질 거니까요. 네. 그때 한번 저희 오마이뉴스 한번 같이 네. 가서 동기 네. 찾는 모습, 친구 찾는 모습 한번 네, 정말 했으면 좋겠고요. 생중계하면 좋겠네요. 너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추석 민심부터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 평화가 네. 어떻게 보면 키워두고 핫 이슈가 될 텐데 네. 국회를 보면 또 그렇지만 않은 것 같아요. 네, 좀 자유한국당이 답답하죠. 계속 네. 이제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 여기에 네. 대해서 계속 반대하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좀 넘어왔는데 입장이 네. 바뀌었는데 네. 한국당은 계속 한 길만 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쩔 수 없는 건가요? 한국당은? 아니 근데 그 김성태 원내대표가 지난 7월달에 네. 좀 이념적으로 또 대한민국 평화 체제에 대해서는 함께줄 뉘앙스로 그러니까요. 말씀을 했는데 이상해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시대 정신을 잊고 사는 것 같아요.
아니 특히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자유한국당 그 당시 새누리당에서 새누리당. 늘 하던 얘기가 네. 외교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 이거 맞아요, 보수 정권에서 맞아요. 매일 하던 얘기예요. 맞아요. 네? 레파토리가 네. 딱 그거였죠. 외교안보에 여야가 없는데 왜 협조 안 해줍니까?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정말 저는 그 사드로 이어진 또 그 남북 관계, 네. 또 그때 그 아주 그 위중했던 북미 관계를 그때 보면서 우리는 이제 그 우리 정부, 그러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중국과는 꽤 많은 네트워크가 있고요. 네. 미국도 우리 김대중 정부 때는 굉장히 그 깊은 관계 있었는데 우리가 정권을 잃고 이제 미국 그렇죠. 간의 그 인적 네트워크가 많이 좀 예전 같진 않는데요. 네. 특히 이제 그 당시 새누리당은 정말 미국 정부 특히 굉장히 그 친미적인 정책을 많이 펼쳐왔고 미국과의 관계를 그럼요. 굉장히 중시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남북 관계가 그 핵 위기에 맞이했을 때 빠졌을 때 정말 저는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트럼프 정부와의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많이 해결할 줄 알았더니 나중에 제 나름대로 취재해 보니까 트럼프 정부에 없어요. 네트워크. 인사 아는 인사가 없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되게 미국을 떠받들고 네. 미국을 좋아하던 네. 그런 정권인데.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 한국에 와가지고 그 국회 와서 연설했을 네. 때도 이정말 오래된 친구처럼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을 막 네. 일어서서 뭐 웰컴 막 이러고 네. 하시는데 아니 저는 이제 우리가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도 지금 자주 만나셔가지고 네. 이제 그 미국 정부와도 두터운 신뢰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부는 뭐 친미 친중은 아니래도 네. 우리 그 미국과 관계도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주도적으로 그러니까요. 인적 관계도 잘 유지하면서 네. 우리가 잘 풀어나갈 수 있다. 음. 그러니까 외교는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역대 정권에서 아. 특히 문재인 정부가 최고가 아닌가 싶어요. 네. 예. 이 한국당이 지난번 정권에서 보여줬던 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여야가 따로 없는 외교안보 네. 좀 같이 해야 될 텐데 국회에서는 그럴 기미가 안 보여가지고요. 걱정이에요. 너무 걱정이고요. 저도 네, 정말 걱정입니다. 예, 시청자분들께서도 자유한국당이 빨리 네. 이 문제만큼은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문제만큼은 빨리 동의해줘가지고 네. 이게 정권이 바뀌면 또 흐지부지되고 이게 네, 아니라 네. 쭉 갈 수 있는 네. 법을 통해서 우리가 비준 동의할 수 있는 이걸 좀 평화 해줬으면 체제는 좋겠습니다. 계속 유지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네. 보수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또 이제 와서는 통일 얘기 나오고 남북관계 좋아지니까 또 이게 안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무조건 발목 잡기죠. 음. 시기와 질투에 똘똘 뭉친 정당 같아요. 우리가 잘하면 그냥 완전 뭐 시기야. 그 눈초리가 달라요. 눈초리가 뱀 같았고 우리가 잘할 때는 그러니까 네. 이 잘한 거를 잘한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한국당이 몰려 있고 네. 그렇게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네, 아쉽습니다. 네, 네. 한국당이 이 문제는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하고 입장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그 평화 정책이나 또 남북 관계 정책에 대해서 계속 이견을 다는데요. 네. 그러면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어떤 대안으로 이 남북 관계를 풀어야 되는지, 네, 그런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되는데요. 맞아요. 네, 반대만 하고 있죠. 그럼요. 반대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정말 아무리 야당이라도 네. 특히 보수 정당에서 늘 주장했던 안보와 외교에는 여야가 없다. 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고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김용호 의원의 경고였습니다. 네. 자, 저희가 현안 하나 좀 지켜볼게요. 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심재철. 네, 심재철 네. 이틀 전에 대정부질문 했잖아요.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설전을 벌이는 모습 네. 많은 국민들께서 보셨는데요. 케오패 당했죠. K오패. 네. 왜 그렇습니까? 왜 K오패입니까? 뭐 국민들이 그 광경을 봤을 때는 궤변을 늘어놓은 거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고 계속 궤변을 늘어놓으니까 네. 이건 국민들이 볼 때는 정말 어떻게 저런 분이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가. 뭐 정말 후한무치라는 표현이 좀 어르신한테 후한무치라는 표현이 좀 적절치 않을 수 있지만 네. 정말 후한무치라는 이야기를 할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다. 네, 네, 네. 예. 어쨌든 이 사법당국과 감사원에서
사법당국은 이 심재철 의원실이 어떻게 들어갔나, 비인가 이 미인가 자료에 어떻게 접근했고 다운받았나 이걸 지금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심재철 의원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청와대가 업무 추진비를 이렇게 잘못 썼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재부에서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청구했고, 이 두 개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심재철 의원은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잖아요. 이 문제가요. 그 불법 다운로드를 의도적으로 했느냐, 그렇죠. 네, 실수로 했느냐. 네. 근데 결과는 똑같아요. 둘 다 불법이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했어도 불법 다운로드고, 네. 모르고 했어도 불법 다운로드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러면 만약에 자기들이 그냥 그 실수로 그거를 불법 다운로드 받았다, 전 거기까지는 인정해줄 수 있다 봐요. 왜냐하면 뭐 우리 기자분들도 항상 취재하면서 단독 보도나 특종을 원하는 것처럼 우리 국회의원들도 국정감사를 앞두고는 좀 새로운 사실을, 특히 야당 의원들은 집권당의 뭐 비리와 부정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야당이니까 해서 스타덤에 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강력한 의지도 있고 좀 욕심이 많이 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불법적으로 자기가 이제 실수로 불법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기획재정부나 정부 측에서 그 안에는 국가적으로 매우 대통령의 신변 문제나 우리 정부의 경호 관련된 것들, 특히 경호 문제나 통신장비 문제 매우 중대한 문건이 있으니 그걸 공개하지 말고 바로 회수해 달라. 그럼 그 자리에서는 실수를 인정하고 나는 이게 생각보다 좀 쉽게 접근을 해서 이 과정 속에서 난 사실 잘 몰랐다. 국감 자료만 확보하려고 했다. 그런 의도는 그렇지가 않았고 내가 잘 무지해서 내가 그렇게 확보를 했지만 그건 정말 내가 실수 인정하고 그건 100% 원본 파일 다 회수하겠다. 이러면 이 문제가 이렇게는 안 됐죠. 그렇죠. 그러면 뭐 압수수색할 필요도 없고. 근데 심재철 의원 쪽에서는 알 권리 얘기하면서 알 권리 얘기하면서 정당화를 자꾸 주장하고 또 하나하나 국민들에게 자꾸 그런 그 잘못 취득했던 그 정보 공개를 국민들에게 하니까 우리 기재부에서도 그거를 이제 만류하고 하지 말라고 했고 청와대에서도 그거는 중대한 문제니까 그런 걸 공개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계속 말을 안 들었잖아요. 그럼 방법은 검찰에 고발해서 옳고 그름을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이제 주장이 다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심재철 위원장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뭐 당신이 뭐 말을 안 들었다, 괘씸하다 이래서 검찰에 고발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심재철 위원장은 지금도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잖아요. 우리 정부에서는 아주 위중한 불법 행위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견이 다르니까 이거는 객관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 받아야 되잖아요. 객관적인 판단을 누구한테 합니까? 고발해서 이것을 옳고 그름을 이제 판단을 받을 것은 이제 검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고발한 거죠. 그래서 압수수색 관련해 가지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야당 탄압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은 매우 후한무치한 이야기죠. 자신들 행위를 생각하지 않고 이런 주장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이런 말씀이신데 업무 추진비 내용을 보면은 뭐 이 무슨 텍사스 바 뭐 이런 사실 이름만 보면은 좀 이상한 데 아니야 이렇게 할 만한 데가 쭉 나왔는데 이것도 아니라고 나왔죠. 어저께 저녁 뉴스 방송을 보니까 직접 기자들이 심재철 의원이 문제 제기했던 식당 원래 문제들은 약간 유흥업소처럼 이렇게 좀 포장이 돼 있었는데 업무 추진비는 유흥업소에 못 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현장 가서 취재한 결과 뭐 치맥집, 뭐 그냥 이태리 스파게티집. 근데 뭐 가격이 뭐 한 2만 원, 3만 원이 넘지는 않더라고요. 거기다 이제 맥주를 한 잔 곁들였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 식당 종사자가 여기 맥주 한 잔 먹어서 8명에서 20만 원 넘는 거는 그게 근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라는 그런 멘트도 나와요. 그러니까 금액적으로는 이게 딱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이 먹었어 했는데 가서 보면은 그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일반 시민들이 가족들과 또 직장인들이 그냥 평범하게 먹는 식당이었어요. 아마 심재철 의원도 어저께 뉴스 보도 보고 야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욕심에 이제 욕심이 차면 자기식으로 해석하니까. 근데 이걸 쭉 보다가 뭐 유흥업소 같은 게 타이틀이 나오면 딱 걸렸어 이거는 걸렸어라고 생각해서 그다음부터 물불 안 가리고 막 공개하고. 그러니까 좀 약간 경하게 이것을 좀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죠. 호텔 이름도 나오고 뭐 면세점 이름 나오고 하니까 뭔가 이걸 업무 추진비를 따로 쓴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깊게 바라봐야죠. 특히 중진 의원님이시니까
이거를 체크를 하고 더블 체크를 해보고 직접 가보고 뭐 이렇게 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기자분들도 특종 딱 잡으면 네. 정말 우리 얼마나 빨리 보도. 해서 이거를 예. 좀 빨리 맞아요, 보도해서 뭐 전국의 스타 기자 스타 기자 되고 싶은 그런 네. 욕심처럼 아마 심재철 의원도 그 문건을 보고 네. 뭐 호텔 면세점 나오니까 그냥 정말 이제 눈이 됐다. 뒤집혀진 네. 거죠. 야, 이거 정말 특종 잡았다. 이거 갖고 문재인 정부 혼내줄 수 있겠다. 네. 근데 그럴수록 더 깊게 봤어야 된다 봐요. 네. 그렇군요. 어쨌든 이 주말에 또 네. 특히 11시 밤 11시 이후에 있었던 그런 업무 추진비 사용에 대해서 청와대는 이게 다 사유가 있는 거고 업무에 네. 관련된 거다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을지훈련 뭐 관련된 네. 그 시기에 있었던 것도 다 소명을 하고 있는데 심재철 의원 뭐 왜 이렇게 끝까지 가는 건가요?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지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여기서 끝낼 수가 없나요? 국회 부의장 출신이고 네. 다선 의원이시고 네. 총선은 코앞에 와 있는데 아, 여기서 자기가 대국민 사과하고 잘못했습니다. 예. 용서해 주십시오. 아, 그럼 국민이 어떤 명령을 내릴까요? 이제 정치 그만하십시오. 아, 네. 이제 정치 그만하십시오. 예. 그리고 다음 총선에 공천 문제도 뭐 자기가 실수를 인정하면 공천의 평가가 될 것이고 그렇죠. 전원책이 지금 전원책 위원장이 거의 죽음의 사자로서 예. 네? 딱 기다리고 있고. 네. 그런데 이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중진 의원들은 뭐 이미 뭐 몇 명 부산의 모 의원님 중진 의원님이랑 벌써 이게 거론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차기 총선에 네, 네, 약간 배제될 것이다. 네. 살 떨릴 수밖에 없죠. 인정하면 그냥 평당으로서 백의종군 해야 되는 분위기예요. 사실. 그렇군요. 네. 그런 것도 지금 엮여 있는 거고 사실 이렇게 청와대와 내가 맞짱 떴다. 이렇게 잘 싸우고 있다. 내가 대여 투쟁, 정부 투쟁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있을까요? 그게 문제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심재철 국민이 의원은 그렇게 없다는 생각할 거죠. 수 있는데 네.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그게 네. 문제네요. 그렇죠. 네. 심재철 의원님도 아세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해준다는 거는. 어떻게 아세요, 심재철 의원님? 여론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요? 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건가요? 그냥 소수의 지지자들은 네. 또 당 지도부에서는 지금 싸울 사람이 없는데 심재철 위원장님이 거의 지금 선봉에 서 있죠. 선봉에 서 있으니까 이제 뒤에서는 잘한다 하겠죠. 네. 네. 야당의 존재감이 없으니까 이런 뭐 야당 탄압이라는 네. 프레임도 만들 수 네. 있고 이렇게 싸울 수 있는 모습. 오늘 의원님께서 컨디션이 좋으신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혀가 잘 안 풀려가지고 말이죠. 네. 이렇게 우리가 방송도 이렇게 어깨동무하면서 방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박정희 핫스팟 네. 저희 댓글 보니까 새발견 김영호 네. 매주 해주세요. 뭐 이런 말도 있고 매주 나오시겠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섭외를 해보겠습니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불러주면 갑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현안까지 짚어봤는데요. 의원님 오늘 저희가 대정문 질문도 앞두고 있고 네. 또 첫 시간이니까 네. 이 정도로 좀 이제 마무리 좀 네.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저희가 찾아와서 네. 의원님께 현안에 대한 네. 의견을 듣고 이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어차피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평양 갔다 오니까요. 그걸 가지고도 저희가 분석을 해보고요. 국정감사 기간은 좀 그런가요? 국정감사 기간? 제가 특히 이제 지방정부 쪽 국정감사 있어서 지방 출장이 좀 많아요. 저희가 따라가겠습니다. 네. 김영호 의원님은 저희가 쫓아가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국정감사 기간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은 네. 저희가 계속해서 틈을 노려보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의원님 저희 시청자분들께 네. 오늘 박정희 핫스팟 첫 출연이신데요.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 핫스팟 청취자 여러분 또 시청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가 이제 국회의원 된 지가 한 2년 반이 넘었는데요. 정말 많은 반성도 하고 20대 국회에서는 정말 새로운 모습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참 많은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2년 반 동안의 의정활동하면서 진단 내린 국회는요. 국회의 기본적인 임무와 국회의원의 권한은 법안을 발의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국회의원의 법안 소위도 열리지 않고 또 가장 보수적이라는 법사위에서도 법안 심의를 매우 보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은 법들을 많이 발의했는데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일반적으로 처리되는 법안은 뭐 자구 수정 내지 뭐 문자 몇 개 바꾸고 그냥 무난한 법들이 주로 통과되다 보니까 당연히 국회의원의 존재감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김영란법 기억하시죠? 김영란 대법관이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한 법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제가 초선 의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법들을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제안과 또 저희 아이디어로 많이 발휘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가 그런 민생에 직결되는 법, 또 국민의 삶이 변하는 법을 많이 발휘하고 통과시켜서 법으로 세상을 바꾸는 국회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 지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요. 제가 좀 부연 설명드리자면,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국회법 법안도 하나 발의한 것이, 국회가 뭐 치고받고 싸우든 뭐든 하여튼 그 법안 소위는 매월 한 번씩 정기화 시켜야 된다는 법안도 냈어요. 그러니까 뭐 국회 파행도 거기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매월 한 번씩은 국회에서 법안 소위를 통해서 많은 법들이 국회에서 처리돼서 법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지지해 주시고요. 네, 우리 박정호 기자님에게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